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6%, 그리고 코스닥은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우울한 날이죠. 자, 시장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시장 수급이 좋지 않은 것은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회의를 갖다가 오늘하고 내일 한답니다. 투자자들은 좀 궁금하겠죠? 이 연준 FOMC에서 이 앞으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리고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뭐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서 올릴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참 궁금할 겁니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그 결과는 우리 시장에 목요일 날 반영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는 요 이틀 동안은 관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죠. 임기 보장 파월 거칠 것이 없다라는 이렇게 붙여봤는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4년간 더 안 잘리고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은 이 임기 문제가 좀 걸려 있었는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뭐 돈을 좀 더 푼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좀 늦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에 계속 돈을 푸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경기를 좀 떠받치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연준에서는 그와 반대로 막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딱 임기요 만료, 임기를 갱신해야 되는 시점에 연준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앞으로 4년간 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움직이게 하다가 막 움직이게 만들어 놨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그런 문제도 불거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 쑥 들어가 버렸죠.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뭐 임기도 보장이 되었지,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되고 있죠. 이래 되면 이제 돈을 갖다가 막 땡기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매파적으로 나올 것으로 일단은 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 3월 달까지, 내년 3월 달까지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고, 이러면은 4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봐서, 물론 또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연달아서 4월달 기준금리 올리고 5월달도 기준금리 올리고 이렇게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조금 난관들이 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12월달이잖아요. 이제 올해 딱 끝나고 나면은 내년 1, 2, 3월 계속 이 기준금리 이야기가 계속 우리 시장의 발목을 붙잡을 거고, 또 4월달 되면은 실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손치면 이게 또 시장을 유동치게 만들겠죠. 또 그리고 5월달에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을 유동치게 만들 거고, 또 요런 기간 동안에 계속 미국으로 달러가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거고, 앞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달러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돈이 이제 좀 부족하다, 예전에만큼 이제 풍족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데, 그럴 경우 투자의 관점에서는 성장주보다는 말 그대로 뭐 소비주 이런 게 낫습니다.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소비주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뭐 시장 흘러가는 거 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 보세요. 이 막대기가 하늘로 막 로켓도 쏘아보고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자. 이게 이 정도 된 게 지금 이게 25년간 자료입니다. 지난 25년간 최대치죠. 어제 보도 자료 보니까 40년간 뭐 최대치라고 하는데, 맥스로 땡기보면 예전에 워낙 엄청났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1980년대도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이래 있잖아요. 70년대 후반에 뭐 오일 파동 이럴 때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물가가 이 정도 높아진 적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손 치면 지금 우리가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동안 금융위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 풀리는, 이 급격하게 이자를 갖다가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올리다 아닙니까? 천천히 올리다가 뭐 이래 돼버렸는데, 다시 급격하게 내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조금 예전처럼 이렇게 2004년도 이때처럼 좀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파산하는 문제가 막 생기겠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또 경제가 잘 돌아가고 민간에서 돈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급 준비율도 뭐 조정하고 하겠죠. 시중에 돈을 빨아당겨도 그만큼 시중에 돈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빨아당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해서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질 때 금리를 이렇게나 빠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뻥 터졌지만 어쨌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튼 지금 우리가 당장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면 최근에 있죠. 최근에 완만하게 오다가 요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파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런 파산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뭐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신기하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차피 뭐 그동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았다가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런 어떤 변화, 조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기 때문에 그냥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저는 권합니다. 자, 일단 금리 이야기 조금 했고, 자, 시장 수급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장 수급을 좀 보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업을 많이 매수해 봤습니다. 이 새끼들 금리 올린다고 이자 좀 받아 먹는 여러 금융업을 투자인지 몰라도 금융업을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의약품주도 좀 매수했고, 연기금도 오늘 좀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매수한 종목이 몇 개 되나 보니까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9개 종목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LG 같은 경우, LG가 지금 계열 분리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렇게 블록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블록딜 물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됐든 LG에서 이렇게 LF하고 계열 분리되면서 이렇게 블록딜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LG 블록딜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현 시점에 이 LG라는 종목 접근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이 주식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만한 종목이 있다 손 칩시다. 근데 이만한 종목 각각 개별마다 다 서투리가 다 있을 겁니다. 없는 게 어딨겠어요. 다 서투리가 있겠죠. 있는데 뭐 이런 서투리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보도가 되겠죠. 중요한 것들만 보도가 될 거고.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이 보도가 되면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꼭 읽어봐야죠. 근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상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굳이 들고 있지도 않은 종목 내가 왜 치다 봅니까? 만약에 이 LG라는 이 종목이 만약에 뭐 이런 신호가 떴다든가 아니면 급락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신호 떠서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데, 아이고 뭐 오지랖 뜨는 게지 말고 쳐다봅니까?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세상에 복잡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 이게 머리라 손 치면은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머리에 끄잡아 넣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LG에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우리는 언제 쳐다보면 되냐면, 이게 올랐을 때도 또 쳐다볼 필요 없어요. 올랐는 거 뭐 우리가 말하고 그냥 뒤기 떨어지면
그때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은 LG 그런 일이 있었단다. 뭐 LF하고 계열 분리한단다. 싸움은 안 하고 헤어진단다.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한다. 뭐 LG, LS, LF 나오는데 참 우리나라 동업 역사상 참 그런 역사가 있었나. 참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사례로 남을 만하다. 뭐 그런 거 미담으로 한번 뭐 재미삼아 볼만 하지만은 글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기 좀 그렇죠. 골프존. 요새 좋습니다. 사람들 골프존 엄청 가요, 그냥. 골프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골프 치러, 여러분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맨날 그 밖에 나가서 하기도 좀 그렇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골프존 이런 데 많이 가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갈 때는 이렇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잖아요. 가는 거 아닙니다. 골프존도 이럴 때 갔어야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갔었어야죠. 지금은 아닙니다. 녹십자 랩셀은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한 며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오늘 쉬는 걸로 통과. 자, 샘표식품은 이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장기 투자는 무시하는 걸로.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아니고 그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물론 오늘 올랐다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단기 투자로서 기술적 반등 한 요 정도 갭 보고 요서부터 요 정도 갭 보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손절선언만 4만원 요때 뭐 넉넉하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요렇게 시초가 어제 종가 요 정도 수준 손절가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돈도 딸랑딸랑 하면서 이거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 그리고 셀터리온은 이거 계속 뭐 자꾸 신호 뜨는데 뭔가 몰려가지고 있죠. 뭔가 이상하게 좀 몰려가지고 있죠. 이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들어가긴 그렇지만 따위 모르겠다 씨 하고 뭐 좋게 발을 걸치는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성원산업 이것도 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되고 뭐 추가 매수는 어중간합니다. 추가 매수를 갖다고 하고 싶으면 이래 사람들 뭐 죽어날 때 이럴 때 해야지. 그나마 이래 좋게 올랐는데 할 필요 없죠. 굳이 내가 성원산업 추가 매수 하고 싶다면 이거 좀 떨어지면 그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14번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간다 보고 외국인들도 조금 들어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관심 가지고 안 떨어지면 찾아보세요. 말라고 떨어지지도 않은데 이건 말라고 합니까? 그냥 채워보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관심 종목으로 해놨고 떨어지면 한번 관심 가져보고 안 떨어지면 채워보라고 그냥. CS 윈도는 뭐 외국인들이 사는데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관심 가질 필요 없다니까.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지랖 넓게 다 간섭할 필요 없어요. 정신병자 됩니다. 그 머리는 한 개 딱 뻔한데 이거 백날 들여다본다고 뭐 잘 기억이 나냐고. 또 여러분들 보면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 있죠. 쓸데없이 그 길 가다가 이게 길입니다. 이쪽 길인데 길 가다가 그냥 걸어가면 될 긴데 꼭 저기 학교 때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해서 봐라. 서울대 다 갔을 거다. 꼭 그냥 걸어가면 될 건데 스마트폰 딱 붙잡고 뭐 읽으면서 가요. 만화를 보든 뭐 보든 읽으면서 가죠. 이게 정신병자 됩니다. 이래 가다 보면 사고도 날 수도 있지만은 머리에 왜 잡담을 자꾸 쑤시 넣냐고. 안 그래도 살기 복잡한데 뭐 만화나 보고 웃기는 그림이나 보고 키키키키 그렸는데 그거 뭐 머리에 오래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냥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 잡다한 걸 자꾸 머릿속에 쑤시 넣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다하니까 지금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종목 굳이 봐야 된다 먼저 봐야 되노. 뒤기 떨어지면 보라고. 뒤기 떨어지면 오를 땐 볼 필요도 없고 어중간할 때 볼 필요 없고 뒤기 떨어질 때 그 종목 뉴스 한번 쳐다보고 공부하는 게 좋지. 머리에 안 그래도 참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쓸데없는 거 자꾸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죠. 그럼 이거 어째야 되겠노? 들고 있는 사람 들고 있고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들 뭐 궁금하긴 하죠. 왜 이렇게 안 파는지. 심심하면 구경해 내보세요. 그냥 이 새끼들 왜 안 파냐고.
할 일 없으면 보라고. 근데 굳이 이걸 왜 관심 가집니까? 들고 있지도 않는데 살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관심 가지고, 올라가면 치 아프고, 뭐, 그대로 가면 치 아프고, 뭐, 떨어지면 관심 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컴투스. 이것도 뭡니까? 치 아파야지, 뭐. 자, 오늘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볼 게 좀 있어요. 좀 볼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건 모르겠다. 이 게임즈 이건 치 아프고, 이거는 뭐, 파란색이는 치 아프고, 이 밑에 거 있죠? 이건 왜 봐야 되냐면, 차트부터 빨리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현대코퍼레이션,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국카본, 뭐 한국철강, 모토닉, 뭐 동국 SNC, 대웅광업, 극동유화, 뭐 LX 인터내셔널. 이거 왜 봐야 됩니까? 많이는 아니지만은 일단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일단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아니면 가다가 아니면 좀 갔다가 어쨌든 이거 좀 떨어져서 지금 반등 잡고 이야기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다 그러면 이거 좀 연구를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숫자가 낮다 그러면 쳐보면 되고, 낮은데 내가 굳이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냥 뭐 내 돈 이만큼 있으면 진짜 눈곱만큼만 떼서 여기 조금 한번 발걸쳐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에이 째수야 하고 모으면 되고, 떨어지면 한참 기다렸다가 이 마이너스가 좀 될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면 평균 매수 단가 쑥 낮아지고 뭐 이래야 되는 게죠. 물량을 모아가는 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 종목들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미국에서 뭐 회의한다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좀 부담은 됩니다. 이 사람이 4년간 월급을 보장받았다니까. 4년 동안 뭔 짓을 해도 안 나가겠다, 안 잘리. 요건 좀 들어묻겠더라도, 연준 의장 그 월급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뭐, 째수지, 뭐, 4년 동안 월급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야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뭐, 최근 인플레이션이 많이 지금 높아져가지고 있지? 그래서 지가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뭐라서 아무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목요일 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 이래 되면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올라가면 또 내년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대,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장에서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기술적 반등으로 이래 보고 또 뭐 크게 멀리 보면 어떤 변하는 시기?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고, 여전히 우리는 뭐 자기 돈 쫙 봐가면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 그리고 멀리 보는 관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